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듬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총평과 문항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은 그냥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일단 공통 과목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3학년들만 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편차가 있잖아요. 내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모의고사를 준비하셨던 분, 혹은 이제 내가 이제 일찌감치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좀 그렇게 무난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정시를 생각도 안 하고 모의고사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고3들의 편차가 이제 크기 때문에 난이도를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직전 2024년 3월 서울시 교육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치면은 작년 3월보다는 조금 어려운 건 맞다.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직전 수능 2025 수능이 공통 과목이 굉장히 쉽고 확률 통계도 쉽고 미적분은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온 그 기조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된 듯한 느낌이고요. 직전 수능 2025 수능이 1번부터 13번까지 오는데 큰 막힘이 없었잖아요. 오늘 있었던 3월 학력 평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문항의 배치는 그냥 직전 수능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평가원에서는 15번에 이제 수투 문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22번이 수열의 귀납적 추론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21번에 수열 파트 문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최고난도 문제를 여전히 22번에 남겨뒀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2025 수능 14번이 도형 문제였는데 얘가 이제 20번으로 오면서 나름 이제 계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파트에 이제 신유형 문제가 이제 직전 수능 2025 수능 20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도 보면은 15번에 1대1 대응이라는 이런 걸 멘트를 넣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전 수능인 2025 수능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이제 문항의 배치는 직전 수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다항함수 추론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결국 이제 14번하고 22번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14번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금방 풀 수 있어요. 거기 있는 그 문항의 그 문구들을 잘 해석해서 한쪽을 넘겨서 해석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곡선의 그래프가 결국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는 그 라인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공통 접선이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알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중간에 그 F의 1이 15라는 조건과 프라임의 1이 1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더 계산을 줄여줄 수 있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2번 같은 게 이제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에 관한 내용인 건데, 요거는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알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고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를 둘이 더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방법,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은 좀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요거 이제 함수 추론 문제인데 마지막에 F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좀 더 문제를 풀기 쉽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보기 쉽게 이번 3월 학력평가 공통 과목의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시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이 봤을 때 공통 과목에서의 포인트는 14번, 22번을 얼만큼 풀어내느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이 중에 읽어보시고 뭔가 내가 좀 체크를 해야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도 과연 공식으로 푸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0번 같은 경우도 만약 보기의 힌트를 내가 얻지 못하고 주관식이었다면 어떻게 얘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도 원점에서 근접선이 아니라 어떻게 접점을 좀 빠르게, 그게 1이다라는 걸 어떻게 빨리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4나 뭐 20은 어차피 여러분이 강의를 보실 것 같고, 1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1대1 대응을 좀 빨리 만드느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순방향 추론을 어떻게 하면 좀 체크를 하는 게 나은가, 이게 왜 좀 더 빠르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 이제 확률과 통계나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제가 따로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간단하게만 제가 체크해 드리면은, 결국 확률 통계는 이제 점점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고, 저는 뭐 그냥 무난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다른 것보다 이제 이번에 학력평가에서 확률과 통계를 친 그 비율이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작년 확률 통계 학생들의 어떤 비율과 올해 3월 달에 그 비율이 저는 좀 비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고, 벌써부터 이제 확통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여차하면 미적기하에서 버려버리고 이제 확통 온다라는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6월달, 7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확률 통계 인원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어쨌든 공통과목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냥 워낙 서울시 교육청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늘 있잖아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28번에 나왔고요. 도형과 극한 또 나왔습니다. 29번에 나왔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의 기출을 풀면서도 좀 낯설다 싶은 거는 30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공통 과목에서 좀 약간 변별력을 주지 않고 미적분에서 변별력을 주려는 모습이 직전 수능 2025 수능과 좀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통 과목에서 얼마큼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가지고 미적분에 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이제 주요 문항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다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요 문항만 올려드릴 것 같고, 제 공식 홈페이지나 인강앱에서는 전문항 해설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확률통계, 미적분에 관한 전문항 해설을 올려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 아직 3월달 시작인 거니까 수능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출발합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수열 A인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일단 뭐 A1부터 한번 써보면은 인덱스가 3의 배수 아니면 무조건 10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 그 다음 또 10,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9, 다시 또 10, 또 10, 마이너스 19. 이게 이제 반복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 할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SN이라고 많이 두죠. 얘를 제가 S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1항부터 3행까지 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 1을 넣어주면 여기까지 합이고요. 2를 넣어주면 여기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얘도 위에가 이제 n으로 끝났으니까 PN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S1부터 한번 찾아보면은 S1은 A1인 거니까 10이 되는 거고요. S2는 이제 20, S3는 셋 다 더하면은 1이죠. 이렇게. 그리고 S4는 다시 11, S5는 21, S6은 2,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관찰을 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3개씩 끊어서 관찰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끊어주면 이게 합이 얼마예요? 1이죠. 합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P1은 1이고 P2는 2가 되고 P3는 3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P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같아지느냐 그것만 체크해 주면 되죠. 한마디로 여기서 언제 S의 N이 N입니까? 이걸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객관식이다 보니까 답이 그리고 지금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25부터 29 사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빠르게 이제 25, 26, 27 체크해 주면 돼요.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럼 S의 25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거 규칙을 잘 봐야 돼요.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10이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죠. 그럼 20이야. 맞죠? 그럼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어지면 요 다음부터는 뭐예요? 10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 얘를 10 더하기 1로 보는 거고 얘를 20 더하기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25라고 하는 거는 38, 24죠. 8개. 8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주기가 여기 끝나는 게 1이면 8번째까지 끝나고 나면 8일 거 아니에요. 8인 거니까 원래는 얘가 10 더하기 1, 2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0 더하기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18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니잖아. 25는 18인 거니까. 그러면 S26은 당연히 더하기겠죠. 얘는 28이잖아요. 그러면 S27은 어떻게 돼요? 이제 3, 9, 27인 거니까 얘가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S의 28이라고 하는 건 다시금 이제 뭐죠? 10을 더해주니까 19가 되는 거고 S의 29는 이제 29가 되어서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9가 29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답을 어쨌든 간에 5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경우는 약간 이제 보기의 힌트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보기의 힌트를 안 받고 푸는 방법은 뭐냐?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었다면은 어떻게 푸는 게 맞느냐? 그것만 좀 체크해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의 N을 제가 한 방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방에. 일단 N이 3K, 3의 배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상황상 3분의 1로 떨어지죠. 3분의 1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K예요. N을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N. 3분의 N이라 쓸까요? 차라리. 근데 이제 N이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고 쳐봐요. 지금 얘는 10 더하기 0이고 10 더하기 0이고 얘는 10 더하기 1이고 그리고 뒤에 S7 같은 경우는 또 10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10 더하기 뭔가가 와야 돼. 근데 그 뭔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K가 되어져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10에다가 뭘 더할 거냐의 싸움이잖아요. 이 4가 3 곱하기 1 더하기 1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1이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S7 같은 경우는 10 더하기 2가 되잖아요. 왜 얘가 10 더하기 2겠어요? 여기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서 그래요. 요게 이제 요 인덱스 따라가는 거예요. 이 2가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지금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K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K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N이 만약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20 더하기 K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상 여기 있는 얘가 N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N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N이 되거나 얘가 N이다라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10 더하기 K. 여기서 말하는 K는 뭐죠? 이거 넘겨봐요. 3분의 N-1이죠. 이거 넘기면 N-1 나누기 3인 거니까. 이게 이제 N이다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풀어주시면은 3 곱하고 넘어가면 얘가 2n이 되고요. 얘가 2n이 29가 되어서 얘는 자연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두 번째, 결국 이게 n이다로 하시면 되는 건데 20 더하기에 k가 뭐죠? 요건 넘긴 다음에 3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n-2 이렇게 되어지고 얘가 언제 n이냐를 보시면 돼요. 3 곱하시고 넘어가면 2n이 되고요. 60 빼기 2니까 58 되어지네요. 따라서 n이 29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객관식이니까 보기의 힌트를 이제 이용해서 나열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긴 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주관식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를 꼭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이제 복습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항상 3의 배수일 때, 3으로 나누어서 1일 때, 3으로 나누어서 2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냥 쭉 있습니다. 요 관련된 이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요 그림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좀 얍삽하게 좀 잘라서 뭘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뭐 별의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얍삽하게 잘라서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11번까지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냥 빠르게 계산으로 피지컬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는 그냥 뚫어버리세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셔야 될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fx 적분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적분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얘가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이건 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 계산하시면 얘가 3분의 34 나와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쪽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쪽. 자, 이쪽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 접선을 구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얘를 내가 t, 이렇게 둬봐요. 그러면 그냥 뭘로 풀어버리시면 되냐면은 저 직선, 요 직선을 제가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L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L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프라임의 t가 되는 거잖아요. 그 프라임 t니까 이제 미분하시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3t의 제곱 그 다음에 4t-1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제 그냥 미분한 거야. 요거 미분해가지고 1 넣은 거야. 근데 결국 이게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냐면은 실제 OA의 기울기 이걸 그냥 구해요. 그러면 델타 x,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걸로 그냥 풀어버리라고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냥 이걸로 풀어버리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t만 구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로 풀어버리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요때 이제 좀 문제를 풀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항상 그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줄 때 실사판을 늘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요 간격이랑 요 간격? 뭔가 이 간격이 절반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이거를 풀지 말고요. 여기서 그냥 t가 1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실제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1 넣어주면은 6이죠. 여기 6 나와요. 6.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t가 1일 때가 ok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기울기가 그냥 6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걸 풀어도 되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 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림들도 이용을 합니다. 아, 절반인 것 같은데라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결국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요? 얘가 위에 있죠. 얘가 위에 있고 여기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고 기울기가 6이니까 6x잖아요. 6x. 그 6x를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에서 6x 뺐으니까 빼기 7x 플러스 4. 요거 적분하시면 두 번째 이쪽의 넓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계산은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요 계산해 보시면 네, 12분의 17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얘랑 둘이 더하시면은 네, 12분의 153 이렇게 되는 건데 약분하시면 이제 4분의 51 정답 되겠습니다. 무튼 그냥 뭐 피지컬로 뚫어버리면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약간 멈칫하시는 순간도 필요해요. 아, 적분이 귀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적분을 좀 안 하고 할 수 있나 정도 생각을 하되 너무 깊게 오래 하지는 말라. 그냥 해보다가 아, 뭔가 딱히 안 떠오르면 앞에 11번까지가 큰 막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냥 피지컬로 뚫어라. 대신에 이제 뚫을 때 조심조심 뚫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계산이 틀리지를 않아요. 계산 연습을 여러분 항상 많이 하셔야겠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최고차항 1인 4차 함수가 있고 x1, x2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실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항상 수학에서 모든이라는 말, 그리고 어떤이라는 말, 어떤과 모든이 나오면 항상 긴장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이거다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 잘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진 않잖아요. 이쪽에 있는 얘를 ft 빼기 fa라 그래서 이게 f라고 치면 어딘가 여기가 이제 a가 들어가서 여기 이제 fa잖아. 그래서 f에서 fa를 뺀 부분, 그 뺀 부분 가지고 적분을 하겠다? 그럼 이쪽 부분, 얘는 기울기가 프라임의 a고 a, 0을 지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지금 프라임의 a라고 하는 건 여기서의 기울기가 되어지고 얘가 a, 0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평행해서 얘를 지난다? 이거 너무 어려운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따로 해석해서 정적분이 더 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보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fa를 넘겨서 이쪽에 이제 더하기 fa가 붙어버리면은 얘가 뭐가 돼요? a, fa에서의 접선이 되죠. 그래서 이쪽은 f로 해석을 하고 이쪽은 접선으로 해석해서 적분값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ft에서 마이너스 괄호 열고 이게 통째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프라임의 a에 괄호 열고 t-a 괄호 닫고 플러스 f의 a 요렇게 되고 전체가 요렇게 대괄로 들어가주면 여기에 이제 dt.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접선이죠. 맞아요? a, fa에서의 접선이요, 접선. 그러니까 어떤 fx랑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을 뺐을 때에 항상 이게 지금 무슨 적분이에요? x2가 x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떤 적분? 순방향 적분이에요. 순방향 적분. 그러면 순방향 적분이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즉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함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지금 뭐가 나와요? A의 범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A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4차 함수 아무거나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F가 접선보다 모든 실수에서 항상 위에 있는 이 범위가 이렇게 돼준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뭐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에 접점이 있어요. 이 접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F가 접선보다 늘 위에 있나요? 네, 위에 있어요. 접점이 이제 여기 왔어요. 접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항상 얘가 위에 있는 거 맞나요? 네, F가 접선보다 위에 있어요. 즉, 지금 A들이 요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만족시키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기 어떤 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을 때에 탁 뭔가 접하는 순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파먹는 부분이 생겨나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즉 이쪽에 첫 번째 마지노선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은 딱 이쪽에도 접점이 되고 여기도 동시에 접하는 그 순간, 요게 첫 번째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증가를 해봤자 어때요? 어차피 여기서의 접선 그어도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생기죠. 여기서 접선을 그어도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생기죠. 즉 이 점이 점점 이렇게 오면서 또 역시나 어디가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노선이 되어서 여기가 3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 3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곡선이 접선보다 위에 있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접선을 그어도 어쨌든 곡선이 접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역시나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 접선의 접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분들은 그림 바꿔서 한번 그려봐요. 오히려 얘가 더 올라가기도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아, 이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렇게. 이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쭉 오다 보면 오케이 하다가 첫 번째 되는 게 어딜까? 탁 여기예요. 그 다음 노 하다가 다시 처음 되는 곳이 이 지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던 간에 결국 공통 접선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접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올릴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라고 볼게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은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쳐다보시면 돼요. 어디를 잘 보셔야 되는 거냐면 프라임의 1이 1이다 그랬죠. 이런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조건이 왜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1과 3의 센터 포인트가 돼요. 센터 지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함수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1과 3을 연결시키는 공통 접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하는 평균값 정리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때 이 접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와 얘의 센터 포인트, 바로 1,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F의 1이 15라 그랬죠. 15예요. 이렇게 15가 들어갈 수 있고 결국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라는 소리예요. 프라임의 1이 1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거의 기울기도 뭐다?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직선을 y는 x 플러스 k다라고 두면은 결국은 이제 이 f를 찾는 방법은 차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뭘 빼요? 요거를 빼요. 요렇게. 직선을 빼요. 직선을 뺐더니 최고차항은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한다. 끝. 다만 이제 F의 1이 15가 되어지는 거니까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F1은 15가 되고 여기 빼면 1이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14-K가 여기 1 넣어주면 2의 제곱 4,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또 4,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죠?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요? F4를 구하라 그랬어요. 4 집어넣으시면 F4 빼기 4 더하기 2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여기 4 넣어주시면 25, 그 다음에 1이죠? 이렇게. 그래서 F4가 얼마가 되어진다? 27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조건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얘를 넘겨서 하던 뭐 통째로 넘기던 어쨌든 문제 해석 중에 이런 어떤 접선이다라는 이 조건이 여러분이 인식이 되져야 곡선보다 접선이 위에 있는 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순방향 적분인 거니까 항상 얘가 위에 있다. 이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다. 여기는 이 그림을 먼저 그리고 1대1 대응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그릴 수 있겠죠? 원래 지수함 이렇게 있는 건데 접어 올렸고 점근선은 y는 4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다.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의 x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로그 2의 x를 그려놨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 a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지금 문제상에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양수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되어지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는 상황.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뭔가 양쪽으로 이 핑크색 그래프에서 두 점을 끊어서 이 양쪽으로는 핑크를 가져가고 그 사이에만 흰 선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흰 선의 아래 위로 움직인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P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어쨌든 0보다 작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상황상 어디까지는 끌고 오셔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까지는 끌고 오셔야 돼요. 즉 0,3까지는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 F가 정의역도 모든 실수고 치역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되면서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정의역 체크해 볼게요.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무한대 가고 있죠. 오케이. 그럼 이제 뭐만 체크하면 된다? 치역만 모든 실수인지 체크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부터 4까지는 함수값이 있죠. 여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3을 옆으로 눕혔을 때에 이렇게 눕혔을 때에 이 점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뭐, 3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쭉 붙어가죠. 여기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죠. 지금 점근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4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함수값 4라고 하는 얘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3일 때 4가 딱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답은 거의 나왔어요.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은 요렇게 그냥 따라가요. 요렇게. 따라가 이렇게. 그러면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요?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만 처리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3까지만 처리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어디까지? 대충 딱 3까지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의역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탁 3이잖아. 그러니 이 점을 지날 게 아니라 어디를 지나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결국은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탁!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구멍을 빵 뚫어주면은 여기 지금 어디냐면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여기가 어디? 3,3까지 대주면 돼요. 그러면 정의역도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0 들어가고 이쪽에 0보다 큰 부분 들어가고 3 들어가고 무한대까지 되죠. 맞아요? 그리고 치역도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3, 3부터 4, 4부터 무한대 성립하는 거죠. 게임이 끝났어요. 즉 여기 있는 얘가 플러스 a라는 요 함수 있죠? 요 함수가 뭘 지나주기만 하면 돼요? 네, 3,3을 지난다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무한대까지 되는 거죠. 되셨죠? 계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을 넣어주면은 a는 뭐예요? 로그 2의 3 더하기 a가 되어지는 거니까 a는 요 넘어가 버리면 이 3이라고 하는 게 로그 2의 8이죠? 네, 로그 2의 3분의 8 되어집니다.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f의 2분의 p 플러스 q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0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지는 거니까 p가 0이고 q가 3이죠. 따라서 f의 2분의 3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여기에 2분의 3을 넣어주라 이 말인 거죠. 따라서 f의 2분의 3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 2분의 3을 넣어주면은 로그 2의 2분의 3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요거죠. 곱하기로 가죠. 그럼 얘가 3분의 8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더하기 a인데 a가 요거잖아요. 그 더하기는 진수 길이의 곱하기로 넘어간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3, 3 약분. 로그 2의 4는 2 정답.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1대1 대응을 만드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뭘 사용하는 거예요? 점근선을 잘 쓰는 겁니다. 결국 로그 함수도 점근선을 잘 따져서 이쪽 끊어서 한다. 지수 함수도 점근선이 4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다. 결국 점근선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같이 그냥 빨리빨리 문제를 풀면서 계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자, 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란다. 그럼 뭐 그냥 여기 3K, 여기 K 받고 시작하면 되죠. AD의 길이가 루트 2다. 루트 2, 루트 2. 그리고 AB 대 AC가 2대 1이다. 그럼 2L, 여기가 L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다. 이때 뭘 구해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결국 우리 뭐 구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2L을 구하시면 돼요. 2L. 이거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2L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떻게 된다? 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거든.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이렇게 구하잖아요. 즉 2L을 구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사인은 어차피 나오잖아. 코사인이 저거면은 뭐 사인은 4분의 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되어지는 거니까 루트 14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왔어. 요거는 4분의 루트 14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L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파이 R 제곱을 구하는 거죠. 되셨죠?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2개 찾으러 갈게요. 첫 번째, 결국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2배의 3K 루트 2의 이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마주보는 거의 제곱. 요게 얼마다? 4분의 루트 2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삼각형이 붙어 있다고 봤을 때 늘 체크 대상인 건 누구예요? 첫 번째는
공통변을 체크해야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합해서 180도인 각을 체크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통변 체크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쪽 각이 다르니까요. 결국 합해서 180도 되는 각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이쪽이죠. 바로 각 AD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2배의 K 곱하기 루트 2.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마주보는 거에 대한 제곱 이렇게. 요게 이제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져요. 근데 얘는 항상 어떻다? 코사인이 합해서 180도가 되면, 세타가 합해서 180도가 되면 코사인은 서로 부호 반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1번은 뭐냐면은 이것이 4분의 루트 2다 하나. 두 번째는 얘랑 서로 부호 반대다. 즉 더해서 0이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얘가 이제 1번. 그다음 2번은 얘랑 더해서 0이다 쓰시면 된다고요. 더하면은 분모가 이제 이걸로 통분할게요. 6 루트 2K 이렇게 되고 여기 그냥 그대로 가죠. 9K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4L의 제곱. 여긴 지금 3이 부족하죠. 3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3K의 제곱 6 마이너스 3L의 제곱. 요게 얼마다? 0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그냥 가볍게 연립하시면 정답.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먼저 2 약분됐고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루트 2가 되죠. 요렇게. 그 루트 2가 다시 한 번 더 약분이 돼요. 요렇게. 되셨죠? 그럼 요게 이제 완전히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럼 여기 있는 이 분자랑 분모랑 같아지는 건데 그럼 9K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빼기 4L의 제곱이 뭐랑 같다? 3K랑 같다. 이게 첫 번째 식 되셨죠? 다음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어쨌든 이 K가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이게 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이 분자가 0이다 하시면 돼요. 결국 이게 0이다로 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두 번째는 12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리고 L 해주면은 마이너스 7L 제곱. 이게 얼마? 0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그럼 게임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L 제곱 대신에 요 L 제곱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갑니다. 9K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 곱하기 L의 제곱이 뭐죠? 요거 넘겨서 나누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7분의 12K의 제곱 플러스 8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요게 이제 3K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 7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9, 7, 63 K의 제곱 요게 7이 14 요게 이제 지워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8K의 제곱 마이너스 32는 21K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을 마저 해주시면은 15K의 제곱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21K 계산했습니다.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한 번 더 3으로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5K K 그 다음에 2, 3 풀 이렇게 해주시면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K가 2가 되어지고요. L은 이제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와요. 여기 이제 K에 2를 집어넣으시면 L이 나오겠죠. 네, L이 아마 제곱이 8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네, L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L 제곱이 8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2L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2L이 뭐예요? L의 제곱이 8이니까 L은 2루트 2고 그럼 얘가 4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되셨어요? 네. 따라서 정리를 해볼게요. 2R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네. 4분의 루트 14가 4루트 2다.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약분 곱하면 8루트 2 루트 2 약분 루트 7 R은 네, 루트 7분의 8 그럼 파이 R의 제곱은 네, 7분의 64 파이 요렇게 정답 되시겠네요. 이때 이제 P분의 Q 했고 P 플러스 Q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네, 정답은 71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냥 뭐 계산에만 좀 집중해서 틀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한 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을 쓴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역방향 추론할 거냐, 순방향 추론할 거냐 이 부분인 건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해설지를 보니까 A4, 5 그쪽에서 끊어서 가다가 다시 역방향 추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둘의 풀이가 큰 차이는 없지만 차라리 순방향 추론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수열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알고리즘화 해볼까요? 직전 단계가 3보다 작으면 무조건 다음 단계 항은 10이에요. 근데 직전 단계 항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뭐냐면은 직전 단계 항을 직전 단계 항의 인덱스로 나눠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간단한 수열의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순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해설지는 뭐 가다가 역추적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서 아마 약간 기계적으로 반복 훈련하신 분들은 또 이제 그냥 A4 이렇게 갔을 것 같아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풀도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다를 알려주는 측면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순방향 추론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을 제가 자연수니까 어떤 K라 둘게요. 다만 이게 이제 3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차이잖아요. 가장 간단한 게 3을 못 넘는다부터 해볼게요. K가 3을 넘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수로 친다면은 어쨌든 얘가 1이거나 2란 얘기예요. 그러면 직전 단계 항이 3을 못 넘으니까 그 다음 넥스트는 그냥 1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3을 넘겼으니까 직전 단계 항을 누구로 나눠요? 인덱스로 나눠요. 그러니까 얘로 나누는 거야. 5, 2분의 10 이렇게. 또 3을 넘겼죠? 직전 단계 인덱스로 나눠요. 3분의 5 이렇게. 3분의 5는 3을 못 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다음은 10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직전 단계 항에서 직전 단계 인덱스 나눠주는 거니까 5분의 10은 2. 됐어요. A6이 2인 거 찾고 있었잖아요. 첫 번째 정답 뭐예요? 1과 2는 모두 다 OK. 되셨죠? 이제 그 다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K라고 뒀는데 이번엔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전 단계 항을 직전 단계 인덱스 나눠주는 거니까 얘 또다시 K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어때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전 단계 인덱스로 나눠주면 되죠. 2분의 K 됐어요. 그 다음이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3보다 크냐 3보다 작으냐를 보는 건데 이게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결국 K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러면 K가 6보다 작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가시면 돼요. 그럼 얘는 무조건 그냥 뭐가 돼요? 그냥 10이에요.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직전 단계 인덱스 나눠주는 거니까 4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0은 2분의 5예요. 요렇게. 그 2분의 5는 3을 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무조건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6이 10이 되는 건 얘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은 이제 좀 밑으로 뺄게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K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쨌든 간에 3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직전 단계항을 직전 단계 인덱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번분수 들어가서 2, 3은 6이죠. 6분의 K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분의 K. 그럼 또다시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또 3을 넘느냐 못 넘느냐로 나눠져요. 3을 넘는다는 말은 6, 3, 18. 얘가 18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하고 3을 못 넘는다라고 하는 건 18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얘부터 하죠 뭐. 18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무조건 10이 되는 거고요. 얘가 10이 되는 순간 무조건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10이 되는 순간 직전 단계 인덱스 나눠주면 2가 되어서 다시금 2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올 수 있는 정답은 뭐겠어요? 지금 보시면 첫째 항만 자연수라 그랬지 중간에 있는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K가 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7보다는 작으면 돼요. 즉 이때는 K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7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위에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K가 18보다 커. 그럼 또 뭐예요? 직전 단계 항을 직전 단계 인덱스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번분수를 취하시면 6, 4, 24. 24가 밑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4분의 K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또 이게 3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니까 K가 예를 들어 24 곱하기 3 해서 7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 10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요거는 이제 노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그럼 이제 요 경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전 단계 인덱스로 또 나눠주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5 곱하면 120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6번째 항이 되는 건데 이 120분의 K가 뭐가 되면 돼요? 2가 돼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얼마? 240. 따라서 올 수 있는 상황은 240 하나, 6부터 17까지 하나, 그리고 맨 앞에 1하고 2 하나 이렇게 더하시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빨리 계산하냐면요. 차라리 1부터 출발해서 17까지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9가 되어서 9, 7, 63, 6, 153 이렇게 돼요. 이 153에서 누구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1, 2 들어가고 6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3, 4, 5 3, 4, 5가 빠지는 거예요. 3, 4, 5를 더하면 12잖아요. 12를 빼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141이 되죠. 그 141에다가 누구 더하면 돼요? 240을 더하면 돼요. 정답은 얼마다? 381 정답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순방향으로 쭉 가시는 게 별 머리가 안 아프고 그냥 쭉 푸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요 범위만 잘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요 계산 16부터 17 들어가는 거 요까지 계산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6부터 17 사이에 이제 뭘 처리해 줘야 돼요? 여기 넣어서 요게 자연수가 되게끔 요게 자연수가 되는 상황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게 자연수가 되는 상황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240이면 이게 자연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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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이 상황에서 첫째 항이 자연수인 거다라는 것과 모든 항이 자연수인 것과는 또 상황이 정답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2번입니다. 자, 함수 추론 문제고요. 절대값이 쭉 나와 있고 미분 가능할 때 이런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준비학습인데요.
첫 번째는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뭐 설명하자면 이제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필요한 개념만 딱 설명해 볼게요. 어떤 f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보고 절대값을 씌우래. 이렇게. 그럼 얘가 밑에 부분이 끌어올라오면서 뭘 만들어줘요? 첨점을 만들어줘요. 이런 게 이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미분이 안 되느냐를 물어보시면은 결국 뭔가 0이 되면서 관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라임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프라임이 0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꺾어 올려도 미분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프라임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얘가 관통했다. 접하지 않으면서 통과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미분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달라서 미분이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이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는 어때요? 서로 부호 차이. 합해서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은 그냥 f를 미분한 거고 왼쪽은 꺾어 올린 걸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프라임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부호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요거 알면 좋습니다. fx랑 gx를 더해요. 더하는데 얘도 x = a에서 원포인트, 항상 미분 가능성은 한 점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한 점에서 얘가 미분이 안 되고 얘도 미분이 안 된다. 근데 내가 둘이 더해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첨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같은 그 절대값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얘가 좌우가 서로 뭔가 풀맛 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쵸? 서로 풀맛 차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절대값이 들어갈 테니까 결국 얘가 첨점이라고 본다면은 그럼 얘도 좌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둘이 더해서 같아지게 하려면 이게 결국 마이너스 k고 k가 됐을 때 합해서 같아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또 다른 형태로 뭐 p, 마이너스 p 이렇게 둬버리면은 p 플러스 k가 이제 0이 돼버리면은 또 같아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요렇게 더하면 이제 p 플러스 k, 요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의 p 플러스 k가 되어지는 거니까 꼭 이거의 부호 반대가 아니더라도 결국 p 플러스 k가 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요 p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쪽이 뭔가 정해지면은 여기는 그냥 부호 반대로 들어가 주시면 둘이 더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만약에 이쪽이 이번에는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얘만 미분이 안 돼. 그러면 더해도 미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둘 중에 한 군데만 미분이 안 되더라도 더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미분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춰주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좀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어쨌든 최고차항이 뭔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gx를 다음과 같이 줬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어디서 미분이 가능해야겠어요? 바로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겠죠. 그러면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연속이다부터 먼저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f의 0은 여기에 0을 넣어주면은 절대값의 f의 0 그리고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절대값은 8이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f0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f0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f0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서 모순이 생겨나요. 그쵸? 따라서 무조건 이 안에 있는 f0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게 양수로 나오면은 이거 넘어가 버리면은 f0는 4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0일 때 위에 이렇게 0,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gx가 g의 제로가 4 이 말인 거예요. 어쨌든 이 gx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럼 두 번째 미분 가능 가볼게요. 미분 가능하다를 쓰려면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 같아야 돼요. 좌미분 계수는 이거 그냥 미분해서 0 넣는 거죠. 마이너스 프라임에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미분 계수는 어떻게 돼요? 자, 이쪽을 이제 미분할 건데 생각 잘 해봐요. 지금 상황이 얘가 이렇게 되던 그림이 이렇게 되던 어쨌든 우리는 0의 살짝 오른쪽을 보는 거잖아요. 살짝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f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얘가 양수가 되는 거 맞죠?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네, 그냥 프라임의 0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0 근처에 가면 얘가 어쨌든 간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어지고 플러스 이제 2x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얘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해야 돼요. 미분하면 4x죠. 거기 0 넣으면 얼마? 0이에요. 이렇게. 요게 지금 우미분 계수가 되어진다. 즉 얘네 둘이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프라임의 0은 0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됐어요. 다음. 지금 보시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 f라고 하는 거는 언제 0 되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언제 0 되는지가 확인이 돼요. x가 2일 때 혹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x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x가 2일 때가 이 부분이 뭐예요? 관통하는 지점, 꺾어 올라가는 지점, 소위 말하는 첨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 이꼴 2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미 연속인 상태예요. 맞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이 밑에 함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어쨌든 이미 연속인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체크하자?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좌미분, 우미분 언제일 때? x가 2일 때 요것만 지금 체크를 해주면 되는 상황인 건데 생각을 해봐요. 얘는 지금 어쨌든 현재 관통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x가 2일 때 관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때요? 그럼 그림이 얘가 요렇게 첨점이 되죠. 요 2차 함수는 요 2일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보다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플러스가 되어지고 좌미분 계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 4x가 되어지는 거니까 우미분 계수는 뭐예요? 이쪽은 그냥 8이에요. 이쪽은 마이너스 8이야. 서로 부호 반대가 돼야 돼. 됐죠? 이쪽은 그냥 게임이 끝났어.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냐면 x 이꼴 2에서요. 결국은 이 절대값 f라고 하는 것에 좌미분, 우미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 이꼴 2에서 이 절대값 f가
미분이 가능해져 가지고 얘도 그냥 K, 얘도 그냥 K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맞아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 이퀄 2에서 이 f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 f의 2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실근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관통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2를 넣으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현재로서는 이 fx의 그림을 추론이 불가능하죠. 지금 보시면 f의 0은 4고 프라임의 0은 0이지만 최고차항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뭘 속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림상으로 뭔가 확인이 안 돼. 그 2라고 하는 거를 관통을 이렇게 관통을 할지 혹은 2라고 하는 거를 관통을 이렇게 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추론은 뭐냐면은 결국 이게 만약에 K면은 이게 마이너스 K가 되든지 혹은 이게 마이너스 K면 플러스 K 되든지 어쨌든 서로 부호반대가 되는 상황이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일 텐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가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 해주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지금 우미분, 자미분 이게 뭔지 중요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 우미분이 8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요 기울기가 8이라는 거예요. 자미분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건 이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프라임의 2는 8이거나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는 알 수 없어요. 2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관통했다라고 치면은 우미분 계수가 8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관통했다고 치면 얘를 이제 꺾어 올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 오른쪽 미분 계수가 또 8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밑에서 위로 관통하는지 위에서 밑으로 관통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F는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A라 둘게요. A인 3차 함수고요. 그리고 F의 0은 4가 되고요. 프라임의 0은 0이에요. 그리고 F의 2는 0이고요. 프라임의 2의 절대값을 취하면 8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8이거나 마이너스 8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함수를 추론하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두 가지 설명드릴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래프로 따진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극값이 두 개 있다고 친다면은 지금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0일 때 4가 되고 요게 프라임이 0이 된다라고 치더라도 F2는 0이 되어지는데 2는 그쵸 4보다 위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절대 아닌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 극값이 두 개인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0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인데 만약에 여기에 0이 있다고 친다면은 0일 때 또 4가 될 텐데 그러면 2일 때 0이니까 이상하잖아. 결국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확인은 하겠죠. 뭐 그게 어렵진 않으니까. 결국 그림이 이렇다고 칠게요. 여기가 이제 0이 되어지는 거고 요게 지금 y는 4라고 칠게요. 그럼 이걸로 내가 문제를 풀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fx에서 4를 뺐더니 최고차항은 a고 0에서 접하고 여기를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를 제가 k라고 두면은 a가 되어지고 0에서 접하고 x-k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문자가 a, k 두 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f2가 0이다 하나, 프라임 2가 풀마 8이다 하나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걸 지금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좀 귀찮단 말이야. 심지어 여기 지금 뭐가 눈에 띄어요?
F'의 0이 0이다라는 게 눈에 띄어요. 얘 뭐예요? 1차항의 개수죠. 항상 F'의 0이라고 하는 건 1차항의 개수다. F의 0이 4라고 하는 거는 상수항의 개수다. 상수항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차라리 fx를 최고차항은 a고 2차항의 개수는 b가 되어지고 1차항 개수는 없고 상수항이 4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계산적인 측면에서도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낫고요. 왜냐면 풀마 8이라는 얘를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아직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뭐밖에 안 했어요? 여기서만 안에 0 되는 것만 체크를 했죠. 그럼 만약에 여기 또 다른 0이 또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 이 f가 0 되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체크하려면 또 f가 0인 걸 찾아야 돼. 맞잖아. 우린 이쪽만 체크가 된 상태지 이쪽은 또 다른 0이 제3에 또 0 되는 지점이 또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이 f를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두고 또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해서 내가 A, B를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첫 번째 F2 8A 더하기 4B 더하기 4가 0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요거 미분하시면 3AX의 제곱 2BX 끝. 그럼 프라임의 2라고 하는 건 여기 2 넣어주시면 4, 3, 12A 그 다음에 4B 플러스 마이너스 8 요거죠. 즉 얘가 8이거나 마이너스 8이거나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8이다로 처리를 만약에 하시면은 2를 빼면 되죠. 밑에서 위를 빼요. 그러면 4A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가 되어서 이때는 A가 3이 되어져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7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똑같아요. 빼줘요. 빼주면 4A가 되고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경우는 fx가 3x의 세제곱 빼기 7x의 제곱 플러스 4 이거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4 요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요? f의 마이너스 5 구하라 그랬죠.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 5 넣으면 음수 나와. 그러니까 음수 나오니까 답은 이거 해도 돼요. 맞지? 뭐 음수가 여러분 마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요게 정답이다라는 걸 뭐 발견하셨을 거고 계산하시면 뭐 154가 나와요. 그건 어렵지 않은 건데 문제는 얘가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면 음수가 아니라 양수였다면 어떻게 골라내느냐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경우라고 해봐요. 이 경우는 어쨌든 얘가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죠. f의 2가 0이었으니까.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 x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어서 요거 되는 거 맞죠? 플러스 2x가 되어지고 다시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은 사라져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 때려주면은 x-2 얘가 1 넣어주면 0이죠. x-1 3x 3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언제 0 되는 거냐면 2일 때도 0이 되고 1일 때도 0이 돼요. 1일 때도. 아까 보세요. 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안에가 x가 1일 때 0이 돼버리고 관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1일 때가 미분 불가능한 거야.
근데 얘는 이럴 때 미분이 가능하거든. 그럼 미분 불가능한 거에서 미분 가능한 거 빼버리면 또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체 실수 미분 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네,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는 해보시면은 x-2라는 인수 가질 거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서 제가 마이너스로 빼내면 x 마이너스 2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쪽이 어떠냐면은 판별식 d가 음이라서 더 이상 0이 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0 되는 곳이 2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얘도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지만 좌우를 잘 맞춰서 기가 막히게 좌우 같게끔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정답은 154 정답입니다. 자, 무튼 뭐 설명이 주저주절 길긴 했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거 빨리 풀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촬영을 할 때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목적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좀 길게 찍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현장에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복습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